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전자 및 정보공학과의 김휘 교수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의 기본 동작 원리와 기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보이는 이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는 2014년도 엔비디아와 USC가 공동 개발한 직시형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안경형으로 생겼는데요. 여기에 안경 왼쪽과 오른쪽 안경에 각각 투명한 LCD 디스플레이가 부착이 되어 있고, 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리얼 이미지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되는 AR 이미지, 즉 버추얼 이미지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 풍경과 동시에 LCD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우주선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는 시야각이 굉장히 넓은데요. 시야각이라는 의미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뜻하는데 2014년도 현재 다른 여타 기술보다 2배 이상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도 정도의 이제 커다란 시야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안구의 시야각은 150도 정도인데 110도 정도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이미지를 공간상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홀로렌즈 버전 1을 발표했습니다. 홀로렌즈 버전 1은 표면 그레이팅 효과를, 회절 효과를 이용한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성공적으로 약 3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갖는 그런 버추얼 가상의 AR 이미지를 공간상에다가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이때 이제 홀로렌즈 첫 번째 버전은 디프랙티브 옵틱을 사용한 훌륭한 컨셉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야각 문제, 즉 이미지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2019년도 MWC 2019 학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 두 번째 버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버전은 상당히 진보적인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데, 일단 이미지가 커졌고요. 그리고 시야각이, 즉 이미지의 사이즈가 기존의 홀로렌즈 버전 1보다 2배 정도 확대된 그런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와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모두 사실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AR 이미지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AR 이미지 형성의 기본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와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작품을,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R 이미지 형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측자의 안구,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의 특성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구의 이미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구는, 제가 안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구는 이제 이게 크기가 지름이 약 25mm 정도 되는 이제 볼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걸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동공의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4mm에서 6mm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공에는 같이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요. 이 수정체는 홍채를 통해서 초점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놓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형태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놓고 이걸 번호를 1번을 붙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안구가 바라볼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이미지가 눈에 보이냐면은, 이 첫 번째 포인트 오브젝트로부터 이제 광선이 발생을 하는데, 이 광선이 동공 안으로 일단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선을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그렸고, 이 광선이 수정체를 지나서 수정체에 의해서 꺾여져서 이렇게 망막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안구의 뒷부분은 카메라로 따지면 필름 파트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레티나라고 부릅니다.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망막까지 이제 빛이 진행해서 여기서 결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로부터 첫 번째 오브젝트로부터 또 다른 방향의 광선이 날아갑니다. 광선이 이 수정체 아래쪽 부분을 맞고 다시 꺾여져서 동일한 망막의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 오브젝트로부터 발생된 모든 종류의 광선이 이런 망막에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안구는, 즉 관측자는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특정 거리로 이렇게 뎁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광원의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뎁스뿐만 아니라 이 점광원의 이미지가 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앞에다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두 번째 오브젝트, 점 형태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오브젝트를 하나를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관측자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번째 점 물체를 과연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오브젝트로부터 광선이 발생하겠죠. 빛이 발생하니까 광선이 이렇게 동공까지 날아가서 이 동공에서 꺾여지는데, 일단 빨간색 광선과 비교해서 이 수정체가 이 광선을 꺾을 수 있는 각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부분에서 광선이 발생했을 때는 이 수정체 윗부분을 맞고 광선이 망막의 위쪽 부분에 이제 빛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2번 오브젝트로 나온 첫 번째 광선은 빨간색 여기 오브젝트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광선이 망막의 아래쪽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광선은 첫 번째 오브젝트의 빨간색 광선보다 덜 꺾인 상태로 망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정체의 포컬 랭스, 즉 수정체의 초점이 1번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두 번째 오브젝트로 나온 광선은 망막에서 한 점으로 맺히지 못하고 두 개의 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망막에서는 이 두 번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중상을 보게 되겠죠. 이제 한 점이 아니라 두 개의 점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관측자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 두 번째 오브젝트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두 번째 오브젝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정체가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해져야 되겠죠. 볼록해진다는 얘기는 빛을 더 많이 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점으로부터 발생한 빛이 좀 더 이렇게 볼록해진, 홍채에 이제 힘을 가해서 수정체를 누르니까 이제 수정체가 조금 더 볼록해지죠. 이 말은 수정체 꺾는 힘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컬 랭스가 더 짧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로를 통해서 그 수정체의 동공의 윗부분에 입사한 광선은 좀 더 많이 꺾여가지고 망막의 가운데 부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발생된 광선은 조금 더 많이 꺾여서 같은 위치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점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브젝트가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브젝트, 원래 우리가 좀 더 멀리 설정해 놨던 첫 번째 오브젝트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을까요? 자, 다시 광선을 보내보겠습니다. 공간상에서 망막의 그 동공의 위쪽 부분을 연결해서 광선을 보내보면은 이 지금 렌즈는 원래 그 기존 위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빛을 많이 꺾어주기 때문에 이 빨간색 광선은 더 많은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동공의 아래쪽을 만나는 두 번째 광선은 이렇게 안구 안에서 크로스해서 교차해서 망막에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오브젝트가 이중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두 번째 오브젝트는 정확하게 포인트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공에 위치한 수정체의 포컬 랭스에 따라서
앞뒤에 놓인 1번 오브젝트와 2번 오브젝트가 서로 어느 경우는 1번 오브젝트가 포커스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인 포커스라고 부르고요. 어떤 경우는 두 번째 오브젝트가 디포커스 또는 아웃 오브 포커스, 디포커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오브젝트가 디포커스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이 인 포커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측자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뎁스가 다른 깊이가 다른 두 가지 영상을 동시에 클리어하게 포커스된 영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이중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점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연속적인 레이를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이 이제 디포커스 됐을 때는 이렇게 일정하게 영역을 갖는 이러한 퍼진 블러링된 영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오브젝트가 이렇게 블러링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간단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놓고요. 스마트폰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띄워봅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이미지를 띄우고 이 앞에다가 바로 앞에 우리의 눈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동공을 거의 밀착시켰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경험상으로 이 앞에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띄어진 이미지를 과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너무 오브젝트가 가까우면은 우리가 눈에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이미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까운 곳에 있는 디스플레이 어떤 이미지를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사실은 이 수정체의 포컬 랭스 초점 거리가 아주 많이 짧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이런 효과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AR에 기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표현된 이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없는데요. AR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기본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공간상에 이제 리얼 이미지가 있습니다. 리얼 오브젝트죠. 실제로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위치에 사람이 있고 어떤 리얼 오브젝트가 있고 멀리에 이제 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AR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요건은 안경형으로 눈앞에 디스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나를 장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R용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투과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된 영역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리얼 이미지도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 동시에 겹쳐서 보이겠다. 겹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관측자는 일단 리얼 이미지를 보겠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의 어떤 역할은 뭐냐면 목표는 디스플레이에 띄워진 어떤 이 A라는 이미지를 관측자 옆에 그대로 이렇게 결상해야 되는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바로 앞에 놓여진 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눈으로 관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 디스플레이의 AR 이미지의 기본 문제 이런 기본적인 설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